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네, 연속기획 2026 섹터 전망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업종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 섹터, 그중에서도 증권과 보험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융과 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4,000선을 단기간에 뚫으면서 이제 꿈의 5,000선까지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여러 증권사에서 이제 복수의 증권사에서 5,000선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말씀 주신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서 이 벤처라던가 소상공인이라던가 첨단 산업과 같은 약간 이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자본을 좀 이제 그 재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정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결국에 이제 증권주들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또한 결국에는 이제 그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또 이제 높여주고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모험 자본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게 되게 될 거고요.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 코스피 5,0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증권주 수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지금 시장 이견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금융 섹터 내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무엇인가? 이제 시장의 관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네. 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최선호주로는 한국금융지주, 차선호주로 키움증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리포트 내시면서 두 종목 모두 최선호주로 분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결국에 이제 장에 갈 때 금융주라고 하면 저희가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증권주 수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증권주 안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금융지주를 현재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증권사들은 사실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좀 경쟁력이 좀 굉장히 많이 이제 갈라지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텐데요. 현재 한국금융지주 산하에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이 증권사가 있는데, 이 증권사가 현재 별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대 증권사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활용하는 레버리지와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률이 결국에는 단단한 이익 체력을 좀 창출시키는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익 체력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인적 경쟁력이라던가 그 딜들의 이 트랙 레코드들이 저희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사실 100%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정성적으로 지금 저희는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굳이 숫자로 좀 구현을 하자면은, 증권주들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는 그 ROE라는 지표와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자본 자본 활용 비용 대비해서 실제로 이익을 얼마를 내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현재 증권사들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보통 이제 한 1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ROE가 한국금융지주 기준으로 한 15% 정도 되는데, 이건 결국에 이제 fair PBR이 1.5배까지 지금 산출이 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PBR 1배를 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량적으로 산출했었을 때에도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은, 특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 PBR 1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력이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한국금융지주, 최선호주, 지난번에는 보험보다 증권업종 더 선호를 하셔서 키움증권까지 말씀을 주신 건데, 보험 내년도 실적은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중에서 그나마 좀 실적 나올 만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예, 보험주. 네. 사실 보험주가 계속 부진하긴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좀 괜찮아질 수 있을지. 네. 예. 그 내년 지금 보험주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 변화 환경에 놓여져 있고요. 이 제도 변화들이 사실 그동안의 보험주들에게 굉장히 좀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실적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실적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실적부터 예.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실손보험 쪽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의료 파업 때문에 이제 그 병원 이용량이 줄어들어서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손해율이 잘 나왔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정상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사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년 반 동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사고 보험금이 보험료 유입분보다 지금 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내년에는 이제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관리급여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라고 하면은 현재 비급여 중에서 그 가격이 좀 이제 너무 이제 그 높거나 그 편차가 너무 큰 항목들 중에 일부를 이제 그 급여화를 시키기 전의 단계로 좀 이제 그 관리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관리급여를 통해서 일부 그 치료들의 그 수가가 좀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은 보험사들에게는 그게 이제 보험금 청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적 개선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하반기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보험사들에게 있어서 매출은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요 그 레이트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요것이 그동안에 이제 지난 4년 반 동안 내려왔지만 2026년 하반기에 인상이 된다면은 결국에 매출 증가로 인해서 그 손해율 개선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또 하반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 손해보험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도 체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보험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보험업종은 내년에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편안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보험사들은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변경이 좀 그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인 이 CSM이라고 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이 크게 이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CSM이 늘어나기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내년 이익의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주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 2025년 연간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보다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제도 개선들,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라던가 자동차 요율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하반기에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네. 네. 또 보험주는 상저하고를 좀 예상을 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펀더멘털은 상저하고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본다면 하반기에는 보험주 괜찮지만 상반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보험주를 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증권, 금융 섹터 투자 전략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증권업종은 사실 내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이 여전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통 자산들의 가격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사들에게는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키움증권도. 키움증권은 사실 지금 더 이상 탑픽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자본 여력이 그 여타 증권사들보다 좀 이제 그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선호도는 좀 낮춰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금융지주를 유일하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금융섹터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